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 첫 질문부터 변호사로서의 본업에 대한 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쿠팡 이용자 수가 다시 반등했어요? 아, 그쵸. 근데 다시 아, 평론가, 진짜? 예.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쿠팡 이용자 수가 거의 맞아요. 그 예전 그 사태 이전으로 복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야 뭐 소송이야 사실 짧게 잡아도 3년 길게 잡으면 5년까지 걸리는 거라 그건 진행되는 건데 네. 평론가 모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국회 특히 입법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거나 국정조사가 진행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더 밝혀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삐고승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합당 이슈와 검찰개혁 이슈의 모든 이슈가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 민생의 한복판에 있는 쿠팡 이슈가 너무 뒷전으로 밀려서 네. 지금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가 뭐 진행된다고 하겠다고 해놓고 일정조차 안 잡히고 하세월이구나. 네. 그런 와중에 쿠팡은 자신들이 그때 쿠폰 뿌려갖고 받았던 손해를 뭐 무료 배송 기준을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전가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그 헤럴드 로저스였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들이랑 약속을 지킨다면서 뭐 자기가 택배 배송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네. 걸 생각.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얼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검찰 개혁이 정말 중요한 이슈고 합당도 중요한 이슈지만 이러한 민생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평론가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탈팡해가지고 아직 복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도 그 쿠폰 네. 쓰라고 날라봤더라고요 문자. 안 쓰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가치 지향을 하기 때문에 아, A 우리 A 자연스럽게 지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선언.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스스로를 가치 지향형 인물 지금 A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 네. 그럼요. 네, 우리는 찐 한 번 A죠. 결심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찐해. 뭐 혹시 네. 그게 뭐 다음 주또 소신. 매불쇼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신이 지금 아 그거랑 또 연결을 하는구나. 아닌 게 아니고 그럼요. 저는 정말 저희 네. 방송에서만 뵙다가 그렇죠. 또 매불쇼 가서 또 나온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보니까 아. 또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불러서 얘하고 얼른 달려갔더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네 정말. 아,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이렇게 까불다가 나중에 안 불러요. 조심해야 돼. 여기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까불다가. 아유 무슨 일이야. 아니 오인혜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C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네, 네. 우리 정구승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가치 규정을 해보면 좀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스스로 뉴털 B고승이다. 아 뉴털 저는 B구승이다. 양쪽 다 그 다니고 있고 방송도 나가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 뉴스공장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가서 보안 수사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이익을 쫓는다. 그리고 저는 다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는데 개개인의 이익을 모은 것이 가치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치다라고 얘기하신 걸 보고 자신 있게 저는 B고승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스스로를 네. 돌아보면은 저는 사실 A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C로 이동한 C에 한껏 B에 가까워진 사람이라는 자기 유정을 하게 되는 게 아, 그래요? B에 속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방송을 하면서 바깥에서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원리주의적인 A의 흐름 같은 것들이 B로 견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진행자다워. 그래서 매불쇼를 못 나가겠죠.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A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구나. 그럼요. 가끔 B가 되거나 C가 돼서 문제지. 네. 저는 뭐 늘 A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논쟁들도 있지만은 네.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혈액형 얘기 자꾸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어제 매불쇼에서 했던 유시민 작가의 그런 의견을 두고 어떤 분들은 찬성의 의견도 표하고 어떤 분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의견도 표하는데 우리 변호사이자 평론가이신 우리 정구성 씨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최욱 씨도 정정을 좀 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다. 끝까지 다 들어봐라. 뭐 이거는 오히려 뉴 이재명을 더 이렇게 좋게 표정했다, 아니, 좋게 보았다. 오히려 옹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A에는 가치, B는 이익이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에 이미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름들을 박았고 B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수가 틀리면 이재명을 바로 등 돌릴 사람, 돌 던질 사람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었고 내용에서 그리고 또 본인 변명으로는 뭐 정치인 일부 정치인만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을 분류하는구나라 느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스스로 대입도 해보고 네, 데이트 하게 되죠. 이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A인가 B인가 C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거를 뭐 본인이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제일 안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슈를 사실은 대통령이 이슈를 끌고 와서
어떻게 보면 전통 큰 양보를 어느 정도 해서 정리했잖아. 정리해서 네. 이 갈등이 봉합되고 정치를 해냈잖아요. 사실 어디는 이렇게 하면 너 당대표 말 안 들었으니까 징계 이러면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서로 논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게 멋지게 포장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게 터진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슈로 쏟아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민생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새로 던지고 있는 의제들 뭐 이틀 뒤에 주식을 주네요 이런 얘기나 새로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관심은 아무래도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민주진보계의 어른이라는 사람이 하기에는 타이밍도 안 좋았고 네. 내용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매불쇼 나가시네.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 괜히 공연을 얘기해가지고 안 들을 자꾸 수가 없는데요. 네. 사람 부담스럽게. 근데 먼저 알아봐가지고 매불쇼에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 봤으니까요. 네. 네. 그래 한 번 더 나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예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수사로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은 풀스윙해야 된다고,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투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당사자가 유시민 작가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 막 8개 재판 12개 혐의 막 적용하고 막 몰아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혹시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나중에 방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의심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수사야 이렇게 하면서 싸워줬어요. 강력하게.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유시민 작가가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힘들게 내란을 거쳐서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도 잘해. 근데 왜 지금 싸우는데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그 반대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내부가 분열하고 싸울 때 그 정치적 자산을 갖고 와서 싸우지 마.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또 민주당의 미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진짜 답답해 저는. 그러니까 좀 이런 싸움은 이제 어른이시니까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 안 좀 나섰으면.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30대 때나 40세 때의 유시민이 지금의 유시민을 본다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짧게 하죠? 뭐가 서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비판하고 네. 있는 그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비로 놓고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그 젊었을 적 제가 존경했던 그 모습의 유시민이었다면 더 세게 비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 분들에 60대 대해 유시민에 가지고, 대해서. 네. 사실 유시민 작가가 걸어온 삶은 한국 민주화의 그런 궤적과도 굉장히 일치하고 사실은 숱한 구금과 고문을 맞아요. 견뎠고 여러 가지 항소 이유서라는 글로서도 네.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 세계들을 어떻게 보면은 A로 많이 인도하셨던 분이 유시민 작가기도 하고 뭐 거꾸로 있는 세계사라든가 경제학 카페라든가 여러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상 교정과 함께 A로 우리가 가게끔 많이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A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건 알겠지만은 뭔가 이제 A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거고 일부 이제 의견 다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데 나는 호야다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류당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가치던 이익이던 사랑을 하던 어떤 이유로든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지금 약간 그 조금 격동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막 어떤 가치와 이념을 때문에 어떤 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어?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걸 잘 받쳐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지지층들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를 품겠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맞아요. 네. 약간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대거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강성 지지, 그러니까 A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의 소수지만 되게 위선적이야라고 여전히 오해하거나 생각하거나 해서 민주당을 싫어라는 사람들도 이 B 그룹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근데 그거를 부추기는 세력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현명해서 극단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낙연 같은 정치인들은 김문수 막 손들고 선거 운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날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하지만 선을 넘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을 것이고 알아서 나락을 갈 것이다. 굳이 낙인을 찍거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이런 논변에 대해서 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무 유시민 작가님 욕을 하는 이 막 댓글에 막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욕이 많은데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모든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속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천재야, 역시 천재. 현자 오히려. 그리고 나를 이용하지 말아달라.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그걸로 네.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모두의 오유네. 그렇게 하면 안 네. 됩니다. 또 이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어떤 관계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마치 이제 오랜 관계여가지고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목청을 높였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도 두 분의 관계는 과히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열린우리당 할 때 그 쉽게 얘기해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 국찬파라고 하나요? 그런 세력의 중심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있었고 사실 정청래 대표의 궤적이 정치 궤적이 좀 다양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정동영 의장으로 초기에는 중심에 모였기 때문에 네네. 당의장 선거 등을 놓고 둘이 굉장히 갈등 관계였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2005년도에 쓴 글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노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 서프라이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유시민과 맞짱 한번 뜰까요? 이런 글을 올릴 정도였으니까 두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인 스스로 밝혔지만은 뭐 정청래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전화번호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해찬 그런 그 전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하간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꼭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또 김현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사진을 찍히는 바람에 또 이게 크게 회자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이게 다 그 8월달 전당대회 전초전이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서 A, B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혹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 너무 이르다. 그거는 8월 가서 좀 하자. 네. 아직 선거가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너무 많은 개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눈 감고 과거에 지금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원도 눈을 감고 화해하듯이 지금에 있는 그런 약간의 분쟁이나 갈라짐은 잠깐 눈 감고 좀 6월을 지나서 하면 안 될까라는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뭐 그 갤럭시 폰 좋은 거 나왔던데 이렇게 각도만 바꾸면 안 보이던데.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이거 일부러 노출한 아니, 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의혹도 이런-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런 네. 문자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노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렇게 보안 필름을 붙이시든가 아니면 좀 휴대폰을 바꾸시라고. 옆에서 보면 안 보이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 요즘 나왔다며 신형. 뭐 이런 거 찍혀가지고 부류를 막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김현 무슨 의원이 내용이에요? 텔레그램 메시지로 뭐라고 보냈냐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출연을 두고 워낙 ABC론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김현 의원은 뭐라고 했냐. 네.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함요. 어제 매불쇼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시민 작가가 어제 ABC론을 얘기했는데 매불쇼에 갑자기 왜 나왔냐. 그 동기를 두고 말이 많으니까 본인 설명 들어보니까 책 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한 것 같고 거기다 김민석 총리는 뭐라고 응답을 했냐. 하하라고 보내면서 그러니까 유시민의 유자를 생략하고 아마 형 동생 부르는 호영호지 하는 관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네. 맥락상으로는 전에 이제 통합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겸공에 등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몽준 중과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책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통화의 문제도 김민석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게 아니냐고 했던 거였고 그런 일을 모를 리 없는 김민석 총리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뭔가 좀 앙금이 남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우리 언론이나 시청자들이나 커뮤니티계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아니죠. 저희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외계인이 나오니까 원래 싸우던 사람도 화해를 하고 20년 만에 네.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렇죠. 오해가 있다.
누구는 누구랑은 화해하고 누구랑은 싸우고 이러니까 자꾸 뭔가 편가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유시민 작가는 누구랑 뭐 손잡고 막 이런 걸 할 스타일 독고다이죠, 독고다이. 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력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쪽은 그런 스타일이 같은 편, 아닙니다. 예. 이쪽은 뭐 남의 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가치지향이라고 하는 건 아마 검찰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최근까지는. 그렇죠. 그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 적극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로 네. 보이는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땐.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글쎄요, 뭐 당대표 안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인이 뭐 예전에 상함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좀 유치하게 싸움판에 안 끼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시민 약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평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강을 아예 건너서 다리를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비난하고 막 생채기 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이런 네. A, B, C, D, F, G 이런 거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왜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